쿨러마스터 MM730의 이 무선 버전 MM731이 출시되었습니다. 72시간 가는 배터리, BMW 3370 센서에 최대 DPI 19000, 이 최대 가속 50G, 59g이라는 가벼운 중량과 89,000원이라는 가벼운 가격까지, 이 정도면 현 게임용 마우스 중 가성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오늘은 쿨러마스터의 신제품 MM731 무선 게이밍 마우스 리뷰와 나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바로 가시죠. 쿨마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의문인 것 하나, 바로 중량입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59g이라 되어 있고 패키지에는 60g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 홈페이지에는 또 50g이라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네요. 꼭 실측하게 만드니까요. 자, MM731의 중량은 실측 시 59g 정도가 나왔습니다. BMW 3370 센서를 사용해서 DPI는 19000, LK 옵티컬 스위치를 사용해서 클릭 내구도는 7000만회입니다. 박스 하단을 보면 블루투스 마크도 있는데 2.4GHz 저지연 통신뿐만 아니라 이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우측 하단에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그립 테이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구성품은 MM731 마우스 본품, 매뉴얼, 충전 케이블, 그리고 그립 테이프, 알콜솜, C2A 젠더가 있네요. 자, 그립 테이프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 하나 아쉬운 건 전작과 마찬가지로 여분의 피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쿨마 이 사제 피트는 MM710 뿐인데 여분의 추가 피트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충전 케이블은 C2A로 되어 있고 쿨러마스터의 최대 장점인 울트라이브 파라코드 케이블입니다. 배터리가 모자라 이 충전을 해야 할 때 유선으로 써도 무선 같은 느낌을 주기에 정말 좋은 케이블입니다. 여기에 화이트 제품은 케이블도 화이트, 그레이로 깔맞춤 해놓은 게 정말 보기 좋네요. 이런 센스 마음에 듭니다. 자, C2A 젠더는 충전 케이블에 물려서 이 트랜스미터를 장착하면 무선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 이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무선 게이밍 기어들의 필수 사항이죠. 자, MM731 크기는 730과 동일합니다. 길이 122.3mm, 넓이 69mm, 높이 39.1mm로 이 작은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넓이의 경우 가장 넓은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69mm이며 이 중간부터 버튼부까지는 얇은 편에 속하기에 실제 그립감은 사양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MM730의 경우 배터리가 없는 유선 모델로 50g의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MM731은 500mAh 배터리가 들어간 무선 제품으로 중량은 9에서 10g 높아진 59g입니다. 로지텍 슈슈라랑 거의 비슷한 무게죠. 자, 외형을 볼까요? 무선 제품인 만큼 유선 대비 RGB LED를 줄였습니다. 730의 경우 휠과 팜 쪽 두 곳에 RGB LED가 나왔지만 이 731은 휠 쪽 LED가 제외되고 팜 쪽에만 들어옵니다. 그 외 전체적인 디자인은 730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번 731도 화이트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확실히 화이트 그레이 제품이 고급스럽고 마음에 드네요. 자, 미드 하우징은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상판 하우징과 함께 전체적으로 까칠까칠한 이 PBT의 느낌이 드는 ABS 플라스틱 마감을 선택했습니다.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재질이고 오래 사용해도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사이드 버튼은 좌측에만 2개가 달려있고 화이트 유광으로 마감하여 질감적인 측면이나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작감을 분리해준 것이 마음에 듭니다. 자, 사이드 버튼은 전형적인 마이크로텍트 스위치로 스무스한 클릭감과 낮은 반발력이 특징입니다. 좌우 클릭은 전작과 동일한 LK 광 스위치를 사용했는데 설계의 변화 때문인지 미세하게 클릭 압력이 높아진 기분이 듭니다. 730 대비 이 높아진 클릭 압력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마우스 휠 엔코더는 스프링 소리가 크지 않은 편이고 이 광 센서 방식의 엔코더를 사용해서 기계식보다는 내구도적인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휠 클릭은 일반 마우스 스위치를 사용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이것도 클릭 압력이 높은 편이라 휠을 조작할 때 오작동으로 누를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마우스 피트는 730과 동일한 모양과 재질입니다. 슬라이딩이 강한 흰색 테프론 피트로 되어 있고 센서에도 먼지를 막아줄 피트가 있습니다. 자, 팔각형의 버튼은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고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 스위치를 블루투스 쪽으로 향하게 하면 이 파란색 LED가 들어오고 버튼을 눌러주면 블루투스 장치 검색 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스위치를 가운데로 위치하면 전원이 꺼지고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유선 모드가 되죠. 자,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2.4GHz 저지연 통신 모드로 바뀝니다. 커버를 열면 트랜스미터가 수납된 공간이 나와서 간편하게 보관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버튼은 DPI 전환 버튼으로 7가지 색상으로 총 7단계 DPI 단계를 표시해 줍니다. MM730과 동일한 쉘을 가지고 있기에 그립감은 역시 좋고요. EC2나 콤퓨어 같은 비대칭형 작은 오른손 전용 마우스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자, 먼저 팜 그립입니다. F10, 20, 10, 10인 제 손에 완벽한 풀 팜 그립이 됩니다. 손이 작은 여성분들에게도 이 프론트 팜 그립이 가능한 수치이며 16에서 20, 7에서 10, 7에서 10까지 이 무난하게 팜 그립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플러스를 설치하면 무선, 버튼, 성능, 조명, 매크로, 프로필 이 6개의 탭이 있고 무선 탭에선 절전 모드와 저전력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절전은 유유 상태, 즉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모드죠. 1분부터 15분 혹은 사용하지 않음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절전 모드에서 풀릴 때 이 잠깐 멈추는 것과 이 감도가 변하는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전력 모드는 배터리가 특정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팜 쪽 RGB LED를 끄고 이 빨간색 LED를 점등시키는 기능으로 시각적으로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버튼 탭은 각종 매크로와 버튼의 기능을 매핑하는 곳이고 저는 주로 휠 클릭에 DPI 스위칭을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합판에 DPI 스위칭 버튼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은근히 귀찮죠. 자, 성능 탭은 100부터 38,000까지 DPI 설정을 할 수 있고 총 7단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아주 당연하게도 폴링 및 LOD 값 설정, 헤드별 표면 튜닝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조명 탭은 조명 효과를 설정하는 곳인데 730 대비 조명 효과가 많이 간략해졌습니다. 정적, 호흡, 색환, 끄기 총 4가지만 지원하네요. 자, 나머지 매크로 기능이나 프로파일 기능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 패스! 자, 오늘은 쿨러마스터의 신제품 MM731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장단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장점, 바로 가성비입니다. BMW3370 센서에 무타공 59g의 경량화 설계, 72시간 가는 배터리 성능,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까지 가능해 이 사용의 범용성까지 높은 제품이 89,000원이라는 가격? 여기에 대형 케이스에 우수한 AS까지 이 가격, 성능, AS 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 그립감이죠. EC2나 콤퓨어 그리고 모델 D- 정도 되는 작은 마우스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딱 맞을 크기와 인체공학적인 그립감입니다. 저는 하는 게임에 따라 그립법이 조금씩 바뀌는데 에이밍이 중요한 FPS에선 팜 그립, 빠른 컨트롤이 중요한 RTS나 AOS 장르에선 핑거 그립을 쓰는데 F10, 20, 10, 10인 제 손에 이 팜 핑거 모두를 충족시키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 가벼운 중량이죠. 무타공 디자인의 500mAh 배터리를 넣고도 59g. 자, 이 정도 배터리 성능에 이 정도 중량은 흔치 않죠.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부담이 덜 가는 가벼운 중량. 이게 MM731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장점, 우수한 빌드 퀄리티입니다. MM730의 경우 하우징을 세게 누르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731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이 탄탄한 하우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프 유격도 없고 마우스 휠에 찌걱거리는 소음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은 구성품입니다. 논슬립 그립 테이프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트랜스미터를 연결할 C2 A젠더까지 이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건 다 있습니다. 물론 여분의 추가 키트까지 들어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가격에 이런 구성 칭찬합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서가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배터리 재생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3389급의 센서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3370의 경우 3335와 함께 10만원대 초반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서가 맞지만 기본적으로 저전력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몇몇 브랜드에서는 점핑 및 스키핑 그리고 트래킹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하는 동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미 수년 동안 검증이 끝난 3389 같은 센서가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나눔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